안녕하세요. 창업학 개론 2를 맡은 김명숙입니다. 창업학 개론이라고 말을 하면 많은 학생들이 창업을 할 것도 아닌데 왜 창업학 개론을 들어야 하나요? 아니면 창업학이 우리에게 뭐가 도움이 되나요? 라고 하는 질문을 많이 받게 됩니다. 그 질문에 제가 답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당신은 졸업을 한 뒤 취업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창업을 원하십니까? 많은 학생들은 손을 들게 하면 거의 한 90% 이상이 취업을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취업과 창업이 다르다고 생각하는 학생이 많이 있다는 걸 저희들이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취업이나 창업은 다르지 않습니다. 왜요? 가서 일할 곳이 바로 사업장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화면에서도 보는 것처럼 창업은 우리가 우리의 생각만 가지고 내가 이걸 만들어 팔아야지 라고 하는 생각만 가지고 우리가 창업을 시작하는 게 아닙니다. 창업은 나의 생각으로부터 그 생각을 돈을 벌 수 있게끔 준비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실제로 만들고 팔고 그러고 그런 걸 하기 위해서 돈도 마련해야 되고 이러한 많은 일들을 스스로 이제 결정한다라는 것이고요. 그에 비해서 취업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다른 점은 취업은 이미 만들어 놓은 조직 안에 여러분이 들어가는 것이고요. 창업은 여러분들이 만들어 그 조직을 이용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취업과 창업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사업을 하기 위한 모든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여러분들은 비즈니스 현장에서 일하는 방법도 알아야 되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경험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창업이 또는 취업이 다르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취업에서 여러분들이 일을 잘한다라고 하는 소리를 들으려면 여러분들이 그 일이라는 게 바로 그 기업이 돈을 벌게 해주는 일입니다. 그러면 그 돈을 번다라고 하는 것은 사업 아이템을 가지고 그 아이템을 많이 기획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 기획한 것을 실제로 실행할 수 있게끔 준비하는 과정들이 필요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많은 학생들은 취업만 하면 자기가 다 일을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실제로 알고 있는 지식, 본인의 경험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 그 일의 완성도는 달라지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한 것을 사전에 훈련도 하고 그리고 실제로 경험을 해야 여러분이 실제 현장에 가서 일 잘하는 사람 그리고 그러다 보면 그 사업을 잘 수행하게 되어져서 인정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창업이라는 과정은 내가 처음부터 어떻게 뭘 가지고 돈을 벌 건지에 대한 생각으로부터 그 생각을 실제로 실행을 하는 하나하나의 단계들을 다 스스로가 하게끔 우리가 준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여러분들이 미리 배워놓는다면 취업을 해서 여러분들이 일 잘하는 그런 사람으로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취업을 하는 길을 원하더라도 여러분들은 이 창업이라고 하는 이 전체적인 프로세스를 한 번쯤 배우거나 또는 경험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바로 취업해서도 일 잘하고 여러분이 만족할 수 있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하면 취업이든 창업이든 여러분들은 바로 비즈니스 현장에서 일을 하게 되는 거고 그 일하는 곳에서 어떻게 잘 할 건지를 우리가 찾고 또 경험하는 것이 바로 창업학을 배우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을 또 얘기했을 때 그러면 저는 창업을 해서 그 창업을 통해 제가 또 다른 다음번 취업을 하는데 도움이 될까요? 라고 하는 학생들도 많이 있습니다. 저는 정말로 얘기 드릴 수 있는 건 창업도 스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본인이 스스로가 아이템을 만들어서 이 아이템이 잘 팔릴 곳이 어딘지 사람도 만나보게 되고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팔고 그 사람들이 왜 사는지를 한번 고민을 해보게 되고 그리고 또 이것을 만들려면 또 누구를 만나고 또 어떤 과정을 거쳐서 만드는지 또 이렇게 하기 위해서 돈이 얼마나 필요한지 그리고 필요한 돈을 내가 어떻게 남들에게 내 돈이 아니라 타인의 돈을
어떻게 우리가 활용을 할 수 있게 내가 함께 할 사람들을 만나는 과정. 이 많은 과정들이 바로 여러분들은 어떤 일을 하더라도 여러분들의 스펙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창업도 여러분들이 더 나은 직장을 위해서도 하나의 스펙이 될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창업이라는 경험, 즉 창업은 뒤에서 다시 창업에 대한 개념을 얘기하겠지만 창업은 여러분들이 아이템을 새로 만들어서 그러면 그 만드는 과정에서 사업의 목적인 돈을 벌 수 있는 것을 통해 그 돈을 벌기 위해서 여러분이 만드는 과정 또는 파는 과정을 계획하게 되고 그리고 그 계획한 것을 남을 설득하기 위해서 사업 계획서라는 걸 작성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그렇게 해서 남을 설득해야 되기 때문에 바로 글쓰기 또는 말하기 이러한 모든 것들을 훈련하고 연습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창업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창업도 여러분이 더 나은 직장을 가지고 더 나은 곳에 취업을 하는데 창업도 스펙으로서 여러분이 충분히 그 역할을 하리라는 걸 확신합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시간은 첫 시간이기 때문에 창업학 개론이 어떤 과정으로 어떤 내용으로 들어있는지를 한번 설명을 전체적으로 드리는 것이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창업학 개론 2는 저희들이 창업을 하기 위한 과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정이라는 건 먼저 여러분이 어떤 아이디어를 어떻게 만들어낼 건가. 그 다음에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실제로 기회가 있을까? 근데 그 기회가 바로 내가 잡을 수 있는지 또는 기회가 큰지 앞으로 그 기회가 계속 성장할 건지 또는 이러한 기회가 있다면 그러면 정말로 내가 남들과 달리 어떤 아이템을 만들 수 있을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에게 팔아야 되는가? 그 다음에 그 팔기 위해서는 내가 그 고객을 어떻게 만나려고 준비를 하는가? 이러한 과정으로 해서 창업학 2를 지금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화면에서 보는 것처럼 창업을 하기 위한 과정을 이 창업학 개론 2에서는 단계별로 진행하는 게 목적이고요. 그래서 제가 같이 옆에 보여드리는 슬라이드를 보시면 각각의 저희가 이번 시간을 통해서 진행하는 전체 과정이 창업 생태계에 관한 거, 첫 주차에 이런 거 생태계가 어떻게 구성되어져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창업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뭔지 아시죠? 바로 누굴까요? 바로 창업가입니다. 그래서 창업가가 어떠한 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창업을 하기 위해서 창업가가 뭘 준비해야 하는지가 이제 2주차에 지금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자, 그러면 이제 사람이 준비가 됐죠? 그 다음에 해야 하는 것은 바로 이제 여러분이 사업을 할 아이디어를 도출하는 겁니다. 근데 그 아이디어는 누구의 경험에 의해서 나오는 걸까요? 바로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경험이나 또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지식이 여러분들의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원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디어를 어떻게 여러분의 그런 역량을 기반으로 아이디어를 도출할지가 이제 3주차에 이제 진행이 될 거고요.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한 아이디어가 어때야 돼요? 돈을 벌어야 되는데 실제로 시장의 크기가 또는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곳이 있어야 되는 거죠. 아무리 내가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아이디어는 몇 사람, 예를 들어서 주변에 있는 몇 사람에게만 필요한 아이디어라면 이거는 실제로 돈을 벌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단계 4차 시에는 4주차에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내가 개발한 아이디어가 실제로 어떤 기회가 있을지를 찾는 여러 가지 방법들에 대해서 4주차에 이제 설명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시장성, 즉 시장의 규모나 또는 시장에 있어서 시장성이 확인이 되면 이렇게 큰 시장에 내가 만들어 이제 들어갈 계획을 세워야 되겠죠. 그게 바로 이제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아이템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템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먼저 여러분들이 나는 어떤 스펙으로 가겠다. 이게 먼저가 아닙니다. 먼저 뭐를 먼저 생각해야 될까요? 바로 고객입니다. 고객이 누구이고 먼저 그 고객이 내가 만들어 물건을 팔 건데 살 사람이 누구이고 그 다음에 그 누구가
뭘 원하는지 이거를 정의하는 것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아이템이라고 이야기하면 바로 뭐가 되는 건가요? 고객을 이해하고 그리고 그 고객이 아파하는 문제가 뭔지를 찾는 겁니다. 그러한 문제를 찾고 그 다음에 그 문제를 어떻게 하셔야 돼요? 해결해 주셔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그 해결해 주기 위해서 내가 어떤 역량을 가지고 있는지를 찾아야 되는 것이 아이템 도출 단계에서 진행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템에서 첫 번째 고객에게 문제가 뭔지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해 주려고 해요. 그러면 그 해결해 주기 위해서 내가 어떤 역량을 가지고 있는지를 조사를 해야 되는 겁니다. 내 스스로에 대해서. 그죠? 근데 그 역량을 갖추고 있다. 이 말은 내가 있다 없다의 문제가 아니고요. 역량은 누구보다 나아야 돼요. 잘 아시는 것처럼 경쟁자, 내가 생각한 경쟁자보다 나은, 그죠? 역량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고객에게 다른 차별화된 아이템을 제공해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5주차에 이제 설명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좋은 아이템에 대해서 내가 설명을 한 다음에는 어때야 돼요? 지금까지는 잘 팔릴 아이템에 대한 설명이었다면 6주차에 바로 그러한 아이템을 가지고 돈을 어떻게 벌까라고 하는 내용을 설명하는 것이 바로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다른 말로 사업 모델을 구축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6주차에는 이렇게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이게 뭘까? 그 다음에 비즈니스 모델을 우리가 수립을 하려면 내가 뭘 준비를 해야 되는가? 그러한 과정들, 그 다음에 그러한 과정을 거쳐서 얼마의 돈을 벌 수 있을까를 보는 것이 이제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는 6주차에 진행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7주차에는 이러한 비즈니스 모델은 저희들이 얘기할 때 큰 그림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이 그림을 가지고 실제로 내가 구체적으로 이제 어떻게 액션을 할 건가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저희들이 전략을 수립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러한 만드는 것에 대한 전략, 그 다음에 이걸 어떻게 팔 건지에 대한 전략, 그렇게 하려고 보니까 뭐가 필요해요? 사람도 필요하죠? 또 뭐가 필요해요? 자금도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람도 어떻게 내가 조달할 건지, 자금도 어떻게 조달할 건지 이런 계획을 세우는 사업 전략을 이제 7주차에 저희들이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계획된 재료들, 작성된 재료들을 우리가 최종적으로 이제 실행하는 그런 단계가 됩니다. 그게 8주차에는 이제 사업 계획서를 어떻게 지금까지 작성해 놓은 재료들을 어떻게 작성하는 건지 우리가 이런 요령에 대해서 사업 계획서 작성 요령에 대해서 먼저 1차 배울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하려고 보니까 가장 이제 실행을 한다. 아까 전략을 수립했던 걸 실제로 이제 액션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액션을 하기 위해서 내가 자금을 어떻게 조달할 건지. 근데 내가 하려고 하는 사업이 법적으로도 또 문제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러한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실제로 이제 창업 실행 단계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창업학 개론은 1주부터 8주까지는 이렇게 온라인 강의로 좀 진행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과정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 재료를 다 이렇게 만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나머지 차수에서는 바로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여러분이 실습을 하는 이런 형태로 수업이 전체적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화면에서도 보여지는 것은 창업학 개론이기 때문에 개론은 전체의 프로세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창업을 하기 위한 과정 전체의 내용을 다 지금 이렇게 진열을 해놓은 건데, 이것들이 실제로 각각 1학년부터 4학년까지 과목과 다 연계가 되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학년에서는 바로 사업 아이디어에 대한 내용들, 또는 이것들을 실제로 기회를 포착하기 위해서 또는 고객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러한 뭐 창업 마케팅이라든지 또는 영업 체험론이라든지 또는 기회 포착론이라든지 이러한 과목과 연계를 지어서 저희들이 지금 이제 수업을 하도록 진행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3학년 때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아이템 그리고 비즈니스 모델에 관련된 강의로 진행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4학년 때는 많은 실습도 있겠지만 이것을 통해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제 현장 실습 내지는 창업 이렇게 재무, 그러니까 결국은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많은 액션 중에 하나의 요소가 바로 자금을 어떻게 조달하는지,
또 이러한 내용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은 이제 4학년 때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창업학 개론 2를 통해서 본 이러한 과정들은 바로 창업학 비즈니스 학과에서 또는 창업학을 공부하는 전체적인 프레임을 다 다룬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강의가 이렇게 어렵다. 왜냐하면 용어에 있어서도 개념을 이해하는데도 아직은 좀 어려움을 느낄 테고요. 그 다음에 그 어려운 것을 실제로 이렇게 말을 하는 걸로 말을 할 수도 있어야 되고, 거기에 또 글도 쓸 수 있어야 되고, 이러한 여러 가지의 액션들이 많이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창업학은 여러분이 염려하는 것처럼 물론 쉽지 않은 겁니다. 쉽지 않지만 이 과정에 새로운 것에 대한 것을 우리가 발굴하고, 그 새로운 것을 발굴하고 계획했던 것을 여러분들이 계획한 것과 생각한 것을 실제로 글로 표현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글로 표현한 것을 여러분들이 또 남들 앞에서 말로 또 발표도 할 수 있어야 되고, 이걸 통해 궁극적인 목적인 바로 설득을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전반적인 행위까지도, 컨텐츠뿐만 아니라 이런 행위까지도 창업학에서는 저희들이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점이 바로 이제 경영학과 조금은 어떻게 달라요? 라고 하는 질문을 많이 받게 되거든요. 경영학은 잘 아시는 것처럼 이미 만들어져 있는 조직체가 있습니다. 그 조직체를 어떻게 잘 효율적으로 관리하느냐에 대한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경영학은. 그러니까 이미 만들어져 있는 조직에서 생산의 조직을 어떻게 잘 관리해서 짧은 시간 내에 투입 대비 산출의 양을 얼마나 많게 할 거냐라고 하는 게 관건이고, 판매를 우리가 관리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바로 얼마나 많은 적은 홍보 비용 또는 유통 비용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이윤을 낼 거냐는 계획을 세우는 것이, 효율적으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우리 경영학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창업학은 경영학의 하나의 요소들을 다 활용하는 건 맞습니다. 창업하고 경영이 완전 다르다? 이거는 아닙니다. 창업하고 경영은 많은 부분이 공통된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근데 시작에서 다른다는 겁니다. 창업학은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새로운 걸 만들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걸 만들기 위해서는 결국 뭐가 제일 필요할 것 같으세요? 그냥 만들어져 있는 조직에서 내가 그 일을 배우고 그 다음에 그 일을 효율적으로 잘 관리하는 것은 그래도 위에 많은 조직체가 이미 표준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걸 만든다라는 건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그러려고 보니까 여러분들은 뭘 하셔야 돼요? 새로운 걸 하려니까 여러분의 생각도 바꾸셔야 되고, 여러분이 보는 방식도 바꿔야 되고, 여러분들이 이것들을 남에게 표현하는 방식도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저희 특히 창업학을 배우시고 나면 이게 처음에는 이런 것들이 굳이 뭐 학습이라는 걸 통해 진행을 해야 되나? 라고 생각을 하고, 나는 창업을 할 게 아닌데 이걸 내가 해야 하나?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나중에 실제로 하나의 창업학을 이렇게 한번 배우시고 나면 내가 생각 못했던 걸 봤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건 저희들 스스로도 느끼는 건데요. 새로운 걸 본다라는 건 바로 여러분들이 보는 방법도 새로 배워야 되고, 그리고 이것을 본 방법을 어떻게 정리할 건지 또는 남을 설득하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파악하는 이런 과정들이 정말로 필요하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마 인식하게 되는, 어쩌면 바로 이 창업학 개론 과목을 듣는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바로 뭐 글을 잘 쓰고 또는 뭐 보는 시야가 바로 바뀌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바로 생각을 한번 좀 해본다라는 거. 그러니까 같은 예를 들어 TV를 보더라도, 홈쇼핑의 TV를 보더라도 여러분들이 그냥 내가 저 물건이 필요하네 라고 하는 생각이 아니라, 저들이 어떤 의미로 나에게 뭔가를 전달하려고 하는구나, 어떤 말을 했더니 내가 핸드폰이 손이 가네 라고 생각하는 그 시점, 그러니까 뭐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의 말이 들렸는지를 한번 자꾸 하는 걸 연습을 하시게 되면, 그죠? 뭐가 될까, 여러분이? 새로운 걸 만들 때 또는 남에게 얘기를 할 때 어떻게 얘기하면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도 타고나는 게 아니라 바로
훈련에 의해서 가능한 겁니다. 그러한 훈련을 하는 데 있어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새로운 걸 만드는 일부터 시작을 하니까 어떠세요? 조금은 이 과정을 거쳐서 지금 봤을 땐 뭐 계속 나오는 얘기들이지, 사업은 당연히 돈을 벌어야 되는 얘기지, 근데 그 얘기를 이런 식으로 계속 그냥 반복해서 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지만 실제로 이 과정에서 여러분들은 스스로가 바뀌어져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그 인식을 바꾸고 보는 시야를 바꾸는 것이 바로 여러분이 그 창업학 개론을 듣게 되는 이유가 될 거고요. 그래서 이 전체적인 수업에 있어서 저희들이 창업학 개론 2는 이런 과정적인, 그러니까 사업을 하기 위한 준비부터 시작해서 사업을 실제로 실행하는 이 전체적인 과정을 한 학기 동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창업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방금 이제 얘기 드린 것처럼 창업이란 바로 새로운 아이템을 만들어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사업의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사업은 어떤 경우라도 돈을 버는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돈을 벌기 위해서는 이 아이템을 가지고, 여러분이 만든 아이템을 가지고 돈을 벌기 위해서 뭘 해야 돼요? 만드는 조직도 만들어야 되고, 또 파는 조직도 만들어야 되고, 그러면 이렇게 어떻게 만들어, 어떻게 팔아, 돈을 벌 건지에 대한 전체적인, 그죠? 이거를 하기 위해서 조직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1인 기업은 어떨까요? 조직이라는 게 없잖아요. 그죠? 혼자 다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수행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그 각각의 사업을 실행하는데 어떤 조직이 필요한데 그 조직의 하나하나 구성들을 저희들은 펑션, 기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그 1인 기업이어도, 1인 우리 창조 기업이어도 바로 이러한 조직은 구성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조직을 구성해서 사업자 등록을 하는 과정까지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바로 창업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창업은 이와 같이 이러한 것을 행위하는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새로운 아이템을 만들어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새로운 아이템을 만들어가 창업의 거의 70%, 80%에 해당되어지는 겁니다. 이러한 아이템이 나오지 않으면 돈 벌 수 있는 이런 구조는 아무 의미가 없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창업은 바로 새로운 아이템을 만드는 일이고 그 아이템을 통해서 어떻게 돈을 벌 건지에 대한 준비하는 모든 과정들을 우리가 창업이라고 얘기하면 됩니다. 자, 창업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정의를 했었는데요. 다음은 창업 생태계라고 하는 겁니다. 즉, 여러분들이 창업을 하는데 요새 잘 아시다시피 혼자 창업을 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도 많은 창업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그 정책 방안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창업을 하고 있는 여러분이 하려고 하는 창업의 세계에는 여러 가지 형태의 관련된 바로 생태계가 있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데가 이제 정부로부터 시작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정부 거버먼트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너무나 많은 것들을 지원 제도를 만들어서 우리가 여러분들을 지원하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고용 문제 또는 여러 가지 취업이 안 돼서 생겨나는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요. 이거는 우리나라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이건 전 세계적으로 함께 지금 많이 고민되고 있는데요. 살 길은 바로 여러분 스스로가 새로운 일을 찾는 것이 더 중요한 겁니다. 그걸 정부에서는 많이 지원을 하기 때문에 창업 생태계에서 상당히 중요한 파트를 차지하게 되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여러분이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그 다음에 아이템을 만드는데 이 만든 것에 대해서 정부만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많은 자금들을 가지고 있는 민간 업체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엑셀러레이터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엑셀러레이터는 대부분 기간이 길게는 아니지만 예를 들어 한 3개월에서 6개월 동안 여러분을 도와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도와주는 과정을 거쳐서 여러분들이 더 큰 투자 또는 여러분의 더 큰 매출을 낼 수 있게끔 도와주는 엑셀러레이터가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엑셀러레이터들에 의해서 1차 투자를 받고 나면 좀 더 매출이 나게 되면 더 큰 투자를 받게 됩니다. 그게 보통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VC,
벤처 캐피탈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그 투자자들이 여러분 주위에 많이 형성되어 있다라는 거, 그리고 여러분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많은 기관들이, 그죠? 현재 만들어지고, 그리고 그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더더욱 지금 창업이라고 하는 이 그 전체적인 그런 화두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회에 여러분들도 한번 창업에 대한 생각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